자, 여러분, 자판기의 나라 하면 딱 떠오르는 곳, 바로 일본이죠. 근데요, 일본 자판기에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을 팔고 있더라고요.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선 두 가지, 바로 곰고기와 고래고기 자판기 얘기를 좀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이 자판기에서 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이상한 게 뭘까 하고요. 아마 일본이라면 우리가 뭘 상상하던 그 이상일 겁니다. 예를 들면 바삭하게 튀긴 곤충이라던가 아니면 따끈한 햄버거가 바로 나오는 자판기도 있고요. 심지어 살아있는 금붕어를 판다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일본 자판기는 끝이 없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요, 이 모든 걸 가뿐히 뛰어넘는 어쩌면 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야생 곰고기요? 이게 무슨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일본의 한 자판기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기막힌 현상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자판기가 어디 있냐면요, 일본 북부 아키타현에 있는 센보크역 근처라고 해요. 가격은 보니까 250g에 2,200엔, 우리 돈으로 치면 한 22,000원쯤 하네요. 근데 이게 아무 곰이나 막 잡아서 파는 건 아니고요. 딱 정해진 기간에 허가받은 사냥꾼들이 잡은 곰고기만 판매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야기는 곰고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이 곰고기 자판기는요, 훨씬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어떤 것의 시작에 불과했을지도 몰라요. 바로 훨씬 더 민감한 주제죠. 고래고기 자판기가 등장했거든요. 바로 작년 2023년에 일본에서 제일 큰 고래잡이 회사 교도센파쿠가 도쿄를 시작으로 고래고기 자판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 계획이 앞으로 5년 안에 일본 전역에 자판기 100대를 설치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교도센파쿠 쪽 주장은 아주 명확해요. 고래고기는 단백질 많고 지방 적은 건강식품이다. 그리고 바다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고래를 먹는 게 오히려 바다의 지속 가능성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요, 과학적인 사실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학계에서는 고래가 기후위기의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저장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요. 번식도 느려서 고래 한 마리 한 마리가 종 전체의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숫자 34, 이게 모든 걸 말해주죠. 세계자연보전연맹 자료를 보면요, 현재 지구상에 있는 고래 93종 가운데 무려 3분의 1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지속 가능성과는 거리가 너무 멀죠. 그럼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왜 하필이면 이렇게 논란이 많은 걸 길거리 자판기에서 파는 걸까? 그 답은 일본이라는 나라의 아주 독특한 문화 속에 있습니다. 일본은 말 그대로 자판기 왕국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일본 전역에 자판기가 무려 404만 대나 있었대요. 인구 대비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한 해 매출만 5조엔, 우리 돈으로 거의 48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자판기가 발달한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자판기를 부수거나 돈을 훔쳐가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치안이 좋다는 것. 둘째, 아직도 현금, 특히 동전을 많이 쓰는 사회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쁜 직장인들의 긴 노동시간.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24시간 돌아가는 무인 판매 시스템이 자리 잡은 거죠. 자, 그럼 다시 곰고기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곰고기 자판기, 사실 그냥 좀 특이한 상품,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일본이 마주하고 있는 아주 깊고 심각한 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2009년에 4,800건 정도였던 인간과 곰의 마주침 횟수가요, 2020년에는 2만 건을 훌쩍 넘어버렸어요. 곰한테 공격당해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도 계속 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핵심 원인으로 꼽습니다. 하나는 농촌 인구가 줄면서 버려진 밭이나 논이 늘어났고, 이게 곰들의 서식지가 되면서 사람 사는 곳까지 내려오게 됐다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산 높은 곳에 눈이 덜 오면서 곰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이 훨씬 넓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곰고기 판매는 늘어나는 곰 개체 수를 조절하고 피해를 막는 과정에서 나온 일종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맛은 어떨까요? 궁금하잖아요. 한 유튜버가 직접 먹어보고 후기를 남겼는데 지방이 붙어 있어서 식감이 삼겹살이랑 비슷하다. 곰고기라고 말 안 하면 전혀 모를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가 아는 고기 맛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자, 곰고기가 인간과 자연의 충돌이라는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요, 고래고기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점점 쇠퇴해가는 한 산업이 살아남기 위해 내놓은 전략과 관련이 깊어요.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1986년에 국제포경위원회 IWC가 상업적인 고래잡이를 금지했거든요. 근데 일본은 연구 목적이라는 핑계로 계속 고래를 잡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2019년에 아예 IWC를 탈퇴해버리고 대놓고 상업포경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023년 고래고기 자판기가 그들의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 등장하게 된 거죠. 당연히 국제사회랑 환경단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이걸 두고 점점 망해가는 잔인한 산업의 필사적인 몸부림이라면서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본 안에서도 고래고기 막는 사람이 엄청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어떻게든 새로운 판매처를 찾으려고 자판기라는 카드를 꺼내든 셈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판기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너무나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생존의 문제고 다른 하나는 사업을 다시 일으키려는 문제인 거죠. 이 화면이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곰고기 자판기는 인간과 야생동물의 갈등이 심해지는 사회 문제에 대한 하나의 결과물로 볼 수 있어요. 반면에 고래고기 자판기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죽어가는 산업을 살려보려는 상업적인 마케팅 전략의 산물이고요.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이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오늘 곰고기와 고래고기 자판기를 통해서 일본 사회의 한 단면을 들여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렇게나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들이 동전 몇 개만 넣으면 해결되는 아주 단순한 편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때 말이죠. 과연 우리는 뭘 얻는 걸까요? 그리고 그 편리함 뒤에서 우리는 어쩌면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건 없을까요?